정광훈이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뭐 그냥 들어가기 전에 재판부 향해서 뭐 경찰이나 막 이런 데를 향해서 막말을 해대고 저는 그 볼 때마다 처음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 저기를 또 추종하는 사람은 뭔가 그것도 참 궁금해요. 목사가 나보다 욕을 더 잘해. 저도 요즘에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웬만하면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입만 열면 욕이에요. 어제도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던데 한번 보시죠. 은퇴한 목사는요, 개털이야, 개털. 한마디로 교회 행정, 재정, 뭐 어디에 간섭할 수도 없어요. 윤영보하고 그 사람들은 원래 광주에서 전도사 하던 사람들이에요. 정식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국민 저항권이 뭔지 알아요, 기자님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헌법 위에.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뭔 말이냔 말이야. 이거는 법률 용어도 아니고. 어? 아니 그러니까 저 판사가 저 멍청한 놈이야. 그 욕하는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전광훈 나오니까 막 뭐 욕하고 막 그런 장면도 있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돌려줘야 된다. 어? 저 사람 빨리 쫓아내.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말이야. 아이 저것 빨리 격리시켜. 저거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신영복은 누구냐? 근데 그것을 제 명함 받아 놔. 저 바로 고발하게. 바로 고발하게 명함 받아 놓으라고. 그래서 말 끊어져가지고 까먹은 거예요. 네 아니, 그거면 그냥 하면 되지. 아마 저 소리 지르던 사람이 한두 잔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제 보니까 CBS 보고도 뭐라고 합니다. CBS 기자들 뭐 그런 식으로 해 나한테 불리하게 보도하고 그러냐고? 네. 저희랑은 좀 악연이 좀 깊죠. 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JTBC랑 저희 두 개 딱 꼽아서 했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정광훈 목사 취재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그 사랑제일교회 돌고 지역 쪽에 이제 찾아가서 몇 번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정광훈 씨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 다르고 그 사람들 많을 때 정광훈 목사한테 이제 붙어서 이게 입장을 물어봤는데 어디냐고 물어보더니 CBS라니까 나는 CBS랑 사이가 안 좋은데? 예, 그 옆에 사람 들으라는 소리예요. 기독교 목사 아닌가? 본인이? 예, 그래서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고 그 호의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제. 예, 이 사람을 빨리 이 기자를 떨어내라. 이 시그널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참 일관된 건데요. 그 까미가 했던 말 중에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합니다. 그때 나치 숙청과 관련돼서 했던 얘기인데 전 지금도 그래요. 아니 우리가 당연히 관용 있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왜 저런 인간들한테 관용을 계속 베풀어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놔두면 놔둘수록 정말 악성 종양이 퍼지듯이 더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도 그렇고 아까 이상민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법 질서를 어기는데 거기에 어떻게 관용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거기다 그 사람들은 권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권력자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때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을 왜 이렇게 과도하게 베풀어 주는 것이냐. 저 정말 꽈미의 말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새겨야 될 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용 얘기하시니까 어제 정광훈이 경찰에 출석해가지고 2시간 반인가 조사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했더니 들어가기 전에 무슨 엑스레이를 가져와가지고 엑스레이를 막 보여주면서 다 이렇게 목뼈를 뭐 이렇게 다쳤는데 2시간 이상 있을 수 없다. 뭐 광화문 집회 때는 몇 시간도 서 있고 그러더만 그렇다고 또 그걸 또 풀어줘요? 그러면 나중에 구속돼가지고 수감되면은 2시간 만에 풀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보니까 엑스레이 사진도 10년 전에 수술했던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전 수술을 가지고 이게 후유증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납득이 되지가 않죠. 어떤 그 수사관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줘서 수사 시간을 조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진행을 해서 지금 다음 뭐 차후에 또 수사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한번 소환을 했을 때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수사를 다 마무리 지었어야죠. 이것은 너무 전광훈 씨에 대해서 너무 배려해 준 모습이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다시 또 다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 뒤에 또 누가 있는 거야? 여전히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의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본인이 아프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하고 막 또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광훈은 반드시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광훈이 지금 이제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 배후로 혐의를 받고 조사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황교안이 구속영장 기각된 것은 황교안이 그때 뭐 선동선전했지요. 그러면서 우원식 체포해라 한동훈 체포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짓을 정광훈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바로 그날 거기 서부지법 주소 띄워줘 이러면서 막 그 집결을 유도하고 그랬던 자거든요. 그리고 집회 때마다 국민 저항권을 얘기했던 자입니다. 이번에도 이야기하던데 국민 저항권이 뭐죠? 어떤 거죠? 일단 그때 당시 집회 때 이 자가 부추겼던 발언을 들어보죠.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국민 저항권 얘기했던 부분 혹시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체포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요. 하다 안 되니까 어디를 연결시키냐 하면 우리가 공덕동에 간 적이 있어 없어요? 갔는데 거기서는 신혜식 대표님이 나는 연설했고 8시에 다 해산했어요. 영상에 보면 다 나온다고. 저자가 저렇게 국민 저항권 얘기한 뒤로 그 뒤로 뭐 신혜식 몇몇 사람들 다 국민 저항권 얘기하고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저질렀던 그 친구들도 저항권이야 국민 저항권이야 막 이랬던 거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장윤미 대변인님, 네. 국민 저항권이 뭡니까? 그러니까 헌법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인 거죠. 국가 폭력 등 국가의 위법 불법이 있을 때 단순히 거기에 물리적 폭력으로 항거하는 걸 정당화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한해서 저항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 폭행이나 그런 유형력이 동반될 수 있는 저항을 헌법상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소중한 가치를 정광훈 씨가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뭐 8시에 집회가 끝나고 새벽 3시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있었으니까 무관하다? 7일 뒤도 아니고 7시간 뒤였어요. 지금 본인이 묻잖아요. 자기 앞에 놓인 그 지지자들한테 내가 공덕동 가라고 했냐? 우리가 언제 공덕동 갔냐? 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이거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서부지방법원에 주소를 띄워놓고 사람들한테 알린 거 이거 선전선동이 아니라 저항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뭡니까? 뭐가 불법입니까? 내란이 불법이에요. 내란에 항거하는 게 불법이에요. 내란을 두둔하기 위해서 폭도들을 서부지방법원에 가라고 그것도 목사를 자처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진짜 지금이라도 반성하십시오. 김종희님 참 어이없고 웃기는 일입니다. 범법은 혼자 다 저지르고 어디서 국민 저항권을. 만도리님 종교인을 가장한 거짓 선동가에 불과한 정광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 저항권을 얘기해. 국민 저항권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전두환 시절에 군부 독재에 맞서서 싸울 때 국민 저항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정광훈이가 국민 저항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은 일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윤석열이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자유라는 것도 개념이 있는데 윤석열은 입을 틀어막는 걸로 자유를 설명했잖아요. 원래 자유라는 것 자체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걸 자유라고 그렇죠. 말하고 국민저항권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놓고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광훈은 지금 국민저항권이라고 쓰고 범죄 면허증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맘대로 살아도 난 감옥 안 가게끔 해달라는 말로 지금 국민저항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 정광훈 말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정광훈 말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해서 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정광훈이 교사한 거 아닙니까? 다 시킨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죄를 물어야 마땅한 건데 왜 이렇게 정광훈에 대해서는 이 법질서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은 왜 그렇게 정광훈에 대해서 띄워주거나 협조해주는 기사 외에 차라리 쓰지를 말든지 아니면 정광훈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쓰든지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과 이 사법 시스템이 전 너무 지금 잘못 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서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좀 바르게 좀 정리해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전 그렇게 봅니다. 국민 저항권 참. 그런데 이제 한번 2시간 만에 이제 조사 끝내고 보내고 또 다시 부른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또 제대로 조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정광훈 조사하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 궁금해요. 첫 번째는 왜 이제 정광훈에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렀어도 진작 불렀어야 되는데. 그리고 영장을 신청해서 지금 사유가 차고 넘칠 텐데 왜 이렇게 미적대는가? 조윤선 변호사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범죄자였다고 한다면, 피의자였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구속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했다라는 그런 혐의잖아요. 그리고 각종 증거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이 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별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 수사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시간 반 정도 수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면 일단 들어가게 되면 뭐 인적 사항 확인하는 것부터 시간이 시작되잖아요, 수사가. 그러면 그런 걸로도 한 20-30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또 시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가 진행된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을 그렇겠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수사기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광훈을 대하고 있는지를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고만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장효미 변호사님 네. 경찰이 조사하는데 한 2시간 됐을 때 아이고 나 목이 아파서 더 못 있겠다 그냥 갈래요 그러면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이거 날짜 잡아서 온 거잖아요. 그것도 어렵게 잡은 거죠. 네. 일반 사람은 10년 전에 목에 돌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보내줍니까? 왜 법의 잣대가 정광훈 씨한테만 이렇게 무르다는 인상을 주는 겁니까? 2시간 조사는 조사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착석하고 뭐 신분증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기타부터 여러 얘기를 하면 한 20분 정도는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한 2-3개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조서 열람도 못했을 거예요. 이거 빨리 다시 소환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서 피의자가 그것도 내란에 선전선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안 나가겠다. 아파서 난 오늘 조사 못 받겠다 했을 때 거기에 그냥 휘둘리는 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라는 걸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경찰이 부른 거죠. 네, 경찰이 그럼 무슨 뭐 약점 잡힌 게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아마 정광훈 뭐 추정키로는 그 뒤에 있는 지지자들 이런 걸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고 또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공개지 않습니까? 그 앞서는 어떻게 납작 엎드리고 이 경찰을 설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정조 기자 짚어주신 대로 좀 이중적이고 앞뒤가 다르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또 수사기관에 불려갔을 때는 어떤 저자세를 보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이해가 안 돼요. 정광훈이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것을 그냥 놔두는지. 이 다음에 한 번 더 조사를 받으면 그때는 바로 구속영장 신청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임의 조사로 저렇게 소환 조사에 응하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이제 조사를 실질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제 뭐 소환 불응과 뭐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지경까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뭐 체포영장도 치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발부 받는 건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가 답답하고 가장 걱정이냐면요. 이게 지금 사법부가 정상적인 판단을 안 하니까 원래 수사의 프로세스대로 임의 수사를 하고 안 됐을 때 강제 수사로 넘어가서 필요한 수사는 해야 정상인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희대 대법원 체제하에서 너무나도 지금 망가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함께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우려 때문에 정광훈이 더 설칠 수도 있는 거겠죠. 하여튼 이제 정광훈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구속이 돼야 될 자입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최대 우두머리 바퀴벌레예요. 정말 저런 자들을 그대로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정광훈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아니 어디를 봐도 저게 목사입니까?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입니까?